에코프로가 6.37% 상승하면서 5일선과 11선을 한방에 회복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6.79% 상승했고 에코프로 머티는 16%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일제히 급등했는데 잠시 후 살펴보시죠. 엔캠이 10%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 기아가 신고가 행진입니다. 현대차 전고점 돌파하는 6.89% 급등이고요. 제주반도체 21선에서 지지 양봉 플러스 6%, 두산 로보틱스 5% 상승하면서 저지바 지지 양봉입니다. 우진엔텍 낙폭 과대 상태에서 상한가 기록했네요. 간밤에 올해 첫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저PBR주 상승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저평가 지속 완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달 중 주주 가치 재고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PBR주가 무더기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1.8% 급등했습니다. 오늘 보험주가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저PBR 이슈에다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보험주 급등했습니다. 흥국화재 상한가를 기록했고 하나손해보험, 하나생명, 삼성화재, 동양생명 등 급등했습니다. 흥국화재는 PBR 0.15배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PBR주로 언급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흥국화재 일봉입니다. 상한가이긴 한데 거래대금이 144억으로 아쉬운 모습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이 거래대금 1,600억 상승률 17%로 강했는데요. 월봉상 박스 상단 매물 소화 돌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거래대금 1,340억 14.5% 장대 양봉입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월봉상 저항 매물을 소화하면서 돌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해 볼 만한 흐름입니다. 삼성물산이 가속이 붙으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확인 후에 매수하기에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62억 달러로 작년보다 24.8% 늘어나면서 19개월 연속 수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성우하이텍, 상신브레이크, 현대차, 세원전공, 세원이와, 화신, 서진 오토모티브 등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6.89% 상승하면서 전고점 12월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월봉상 작년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기아는 3.3% 상승하면서 현대차의 절반 정도만 상승을 했는데 기아는 최근에 이미 엄청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아가 덜 오르고 덜 오른 현대차가 오늘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키 맞추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아는 현재 25년간의 최고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가 열린 상황이고요. 연봉 차트로 봤을 때 25년 신고가를 매물 소화 돌파하면서 앞으로 큰 상승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연속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고 매물 소화 조정을 확인하고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한 달여 만에 20만원 선을 회복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6위로 복귀했습니다. 전날 기아가 20년 만에 현대차를 시총 규모에서 역전했지만 오늘 재차 순위가 바뀌었네요.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1기에서 4기로 늘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배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수원이 체코의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우진엔텍이 낙폭 과대 상태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BHI, S&T에너지, 한신기계, 우진, G2파워 등 상승세 보였습니다. 우진엔텍이 상장 첫날 따따블을 기록하고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출발해서 쭉 급락이 나왔죠. 고점 대비 단기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고점 대비 60% 가까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횡보하다가 12시 45분경에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낙폭 과대 상태에서 상한가고 내일 하루 더 올라가면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다시 밀릴 수 있겠죠. 잘 움직이면 상승에 대한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 3파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 배송 제도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비트컴퓨터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플러스 12%로 마감했고요. 아스타, 케어랩스, 녹십자 홀딩스 등 강세 보였습니다. 비트컴퓨터 일봉인데요. 지난 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발언 부각되면서 박스 돌파 장대 양봉이 나왔고 어제 하루 쉬고 양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비트컴퓨터 30분봉으로 보면 오늘 시가가 전전일 고점 위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시가 대비 눌림이 나왔는데 전일 고점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시가를 회복하고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비트컴퓨터 1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면요. 시가 대비 눌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걸 보면서 매수해서 저항에서 분할 청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12일에 올린 시가 베팅 이렇게 하면 큰 수익 납니다. 보시면 시가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사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등장했는데요. 이에 따른 통신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전망되면서 센서뷰, KMW, 다산 네트워크스, 솔리드 등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처리 전문기업 한성 크린텍이 국산 초순수를 앞두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초순수는 전해질 유기물, 미생물 등 물속 불순물을 제거한 물을 의미하며 반도체 웨이퍼 제작, 전공정 및 후공정 단계에서 웨이퍼 세정에 사용됩니다. 한성 크린텍 일봉 차트를 보면 바닥권 상한가이긴 한데 역배열 중에 상승이라서 추격 매수 조심해야 되고요. 추세적인 상승을 하려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오늘 에코프로는 북미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해 미국 서바솔루션즈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번 MOU를 통해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폐배터리 등 스크랩을 확보하고 북미 지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한편 에코프로 머티는 MSCI 한국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신규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6%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3일간 3운봉 조정이 있었는데 3일간의 조정폭을 오늘 하루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한 바닥권 기준 양봉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3일간의 조정치를 다 회복하는 5일선과 11선을 한 방에 넘어가는 양봉이죠. 그래서 상승 조정 단기 상승의 힘이 살아있는 상태로 일단 21선을 보러 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다만 2월 7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실적이 아무래도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상승하다가도 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국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적 발표와 설 연휴 지나고 나서의 어떤 상승세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의 22평을 지금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2월달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52평을 회복하면 단기 바닥이 월봉상 확인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빠르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난달의 음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12월에 음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 그리고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타난다면 상승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에코프로 BM도 오늘 6.8% 상승하면서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3일간 하락이 있었는데 하락이 그나마 둔화되면서 오늘 전 거래의 음봉을 넘어가는 그리고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입니다. 지난 11월 바닥에 의미 있는 첫 양봉 자리 상단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고요. 11선 회복 그리고 전고점 테스트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2월 7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쇼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야 되고 이 월봉의 추세를 보면 추세선 부근이자 월봉의 22평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월봉의 52평을 회복하면 월봉상 상승 추세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2월 7일 실적 발표와 설 연휴 전후의 움직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어제 하락이 멈추는 양봉이 나왔었고 오늘 16% 장대 양봉인데요. 지난 12월 15일 날 전고점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있었는데 그 양봉의 시가 부근에서
최근 하락이 멈추고 어제 지지 캔들이 나오고 오늘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5일선과 11선을 한 방에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이 어제 오늘 만들어지면서 급등을 했고, 위에 노란색 선 21선이 저항이자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지난 12월 27일도 그렇고 1월 16일도 그렇고 1월 19일도 그렇고 이 노란색 21선에서 지지 시도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지지 후 상승, 지지 시도, 지지 시도. 그래서 이번에 우하향 중인 21선은 반대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1월 22일 날 종가와 그 다음날 윗꼬리가 같은 자리에 있고 21선 이 우하향하면서 그 부근을 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단기 저항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30분봉을 보면 아침에 강한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고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면서 오후장에 상승세가 가파라졌는데요.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이때 가격 조정이 작게 나올지 좀 세게 나올지 기간 조정으로 나올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상승에 대한 쉬어가는 모습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일봉상 21선 부근을 향해 갈 가능성이 생긴 상황입니다. 엔캠이 10.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갔다가 저점 대비로는 18% 상승한 건데요. 전날 장 끝나고 5시 31분경에 국내 3호 BW 행사로 추가 상장이 있다 19만 주, 그리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추가 상장이 있다 29만 주,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5%대 하락을 했고 오늘 아침 7% 하락했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런 작은 물량의 추가 상장으로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양이 22년 7월 달에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단기 급락이 8월 3일 날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8월 2일 장 끝나고 국내 CB 전환 추가 상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 급락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급등하면서 그때가 8,000원, 9,000원이었는데 그 뒤로 19만원까지 추세적 상승을 했었는데요. 의미 있는 상승 이후에 첫 번째 조정에서 나오는 첫 번째 조정,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상승에서 첫 번째 조정에서 나오는 저런 추가 상장으로 인한 단기 하락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방금 봤던 엔캠이 작은 악재로 아침에 급락 출발을 했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가가 급락 출발했을 때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면 일단 관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커지거나 상승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캠은 급락 출발했는데 장대 양봉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죠. 다시 눌림이 있었지만 시가를 지키고 다시 양봉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매 내역을 확인하면 아침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매수세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 전고점과 전일 종가 부근에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눌렸다가 매수세 들어오는 것, 눌렸다가 다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를 했고요. 상승 조정, 상승 산파를 확인하고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일봉상 의미 있는 돌파 이후에 작은 악재가 나오면서 첫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제주 반도체가 오늘 21선에서 아래꼬리 달고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2.7에서 플러스 6.5%로 마감했는데요. 제주 반도체 30분봉을 보면요. 이 검정색 선이 30분봉의 242평선인데요. 이 30분봉의 242평선은 일봉의 20일 이동평균선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21선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30분봉상 하락이 나오다가 음봉을 감싸는 양봉, 상승 장악형 류가 나온 걸 볼 수 있는데요. 5분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일봉상 21선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멈추고 양봉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 볼 수 있죠. 상승 장악형 류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하락이 나왔지만 하락이 완만하게 나오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강하고 하락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21선에서 지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손절은 짧고 단기 수익은 길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테마의 대장으로 급등을 했고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죠.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외봉으로 내려왔고 21선 첫눌림이고 최근 조정에서 거래가 줄다가 지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조정의 상승 시도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생긴 거죠. 물론 오늘 저점이 깨진다면 단기 하락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고요. 보통 강력한 테마의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기보다는 쌍봉을 만들거나 어떤 확실한 고점 패턴을 만들고 나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HLB가 어제 트랩을 만들고 음봉이 나왔죠.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트랩. 분봉상 트랩이 나온 걸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30분의 62평이 5일선에 해당하는 선인데요. 녹색선 62평을 오늘 아침에 깼다가 올라갔는데 20, 60 이 평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부딪히고 빠졌죠.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내일 나오더라도 또 이 5일선에 해당하는 30분봉의 62평은 저항이 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지난 29일의 저점과 1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29일의 저점과 11선 부근에서 지지 캔들,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데 5일선이 깨진 상태에서 5일선은 단기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지지 캔들이 나왔는데요. 상장 첫날의 고가가 67,600원이고 오늘 그 자리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고점 대비 오늘 저점까지 4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지지가 오늘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동안 음봉으로 계속 빠졌잖아요. 음봉으로 빠질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최소한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중요한 자리, 과거에 저항이었죠. 그리고 여기도 두 번 연속 윗골이 저항이었죠. 저항 받다가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처음으로 지지 캔들이 나왔다. 고점 대비 46% 하락한 상태에서 지지 캔들이 나와서 최소한의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마련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1월이 끝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월말이나 월초에 월봉 차트 분석이 중요합니다. 차트 분석 원하시는 종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은 종목을 주말에 영상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죠. 2월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 오늘도 강했는데요. FNF 홀딩스 상한가, 동국홀딩스, 키움증권 하나 등 강세를 보였는데요. 2월 달에 스케줄이 남아있는 거죠. 스케줄 트레이딩 일정 매매로도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 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관련주도 저 PBR 및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소식에 강했습니다. 흥극화재, 하나손해보험, 한화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 동양생명 등 급등세 보였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1월 수출 증가로 20개월 만에 증가율 두 자릿수 회복 소식에 강했는데요. 성우하이텍, 상신브레이크, 현대차, 세원전공, 세원이약, 기아차 강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입찰, 한수원, 프랑스 2파전 압축 소식에 원전 관련주 우진엔텍, BHI, S&T 에너지, 한신기계, 우진 등 상승했고요. 5G, 6G 통신장비 관련주 센서뷰, KMW, 다산 네트워크스, 솔리드 등 상승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한 법 개정 추진 기대감 지속되면서 비트컴퓨터, 아스타, 케어랩스 등 강세 보였습니다. 저 PBR 관련주가 3일 연속 폭등인데요. 내일까지 올라가면 단기 끝물이 될 수도 있겠죠. 추격 매수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 저점 매수세 유입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오늘의 특징주 이닉스가 상장 첫날 160% 상승했고요. 골든센츄리, 흥국화재, 한성크린텍, 우진엔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에코프로 머티, 동국홀딩스, SK네트워크스 등 대량거래 장대 양봉 형성했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으로 하나손해보험, SK네트워크스, 비트컴퓨터, 엔캠, 하나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삼성물산, 기업은행 등 저 PBR 관련주가 많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1.8% 상승하면서 지난주 고점과 21선, 61선을 회복했습니다. 거래도 늘었고요. 의미 있는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합권 출발해서 하루 종일 상승하는 모습 좋네요. 외국인이 무려 1조 원 매수했고요. 기관도 2,2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6%까지 급락했다가 마이너스 0.06으로 아랫꼬리 양봉 미니 망치로 단기 저점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장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장중 회복세가 나타났죠. 외국인이 1,300억 매수, 개관이 1,600억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8원 내린 1,331.8원. 아시아 증시 니케이 마이너스 0.7%, 상해가 약간 약했고 항생은 소폭 상승, 미 증시 선물 소폭 상승,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플러스 1.2%,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 KB금융 강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 레인보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기아, 삼성생명, 삼성화재, SK. 코스피 기간 순매수에 현대차, 신한지주, SK, LG, 삼성물산, 삼성생명, KB금융.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현대차, 신한지주, 삼성생명, 에코프로 머티, KB금융, 하나금융.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이스트소프트, 엔캠, 아프리카TV, 인터플렉스, 레고캠바이오, 테크윙.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리노공업, 휴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PSK홀딩스, 한글과 컴퓨터, 에코프로, GST.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